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공황과 함께 뒤에 보면은 팍시즘과 군국주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흐름만 잘 타시고 각각 특징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세계의 경제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계기를 보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1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심각했고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은요, 전쟁의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유럽은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했지.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자체가 애초에 유럽 일대에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이쪽 라인 이 결정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이 프랑스도 초토화됐지만 이 독일은 자체는 아예 다 쑥대밭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미국은요. 참전했던 미국이 왜 참전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참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페이지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자체는요. 유럽의 전후 복구를 도와주면서 전후 복구라고 하는 거는 전쟁 후반에, 그러니까 후기, 전쟁 이후 복구를 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전후 복구를 도우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이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 여러 가지 생산을 정말 많이 만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소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생산 설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생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를 비춰칠 게 아니라 여기를 좀 보시면 되겠다. 생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 그러니까 상품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노동자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수요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왼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한번 볼게요. 과도한 설비, 투자와 생산 보시면 이게 지금 생산이 점점 높다는 얘기지, 생산이. 근데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상품들은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감소되니까 고용도 하지 않아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공장이 점점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통닭이든 피자든 예쁜 옷이든 다 사 입지 못해.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은 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활동이 위축되니까 사람들 더 잘라. 이게 지금 악순환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살아나는데 지금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쓰는데 내가 번 만큼 쓰는데 내가 못 번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경제는 멈추겠죠. 자, 결국 1929년 10월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 이후 수많은 은행과 기업, 공산이 도산했다, 파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업자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과서나 다른 설명이나 EBS 보시면요. 이렇게 막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차고 나는 일할 수 있으면 나는 손이 멀쩡하고 다리가 멀쩡합니다. 나를 제발 고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이 대공황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다른 나라든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지. 미국에 돈을 빌렸던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물건을 수출한 다른 나라들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 돈도 없는데 다른 나라, 미국의 돈을 또 갚아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나라가 그냥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라들이 극복을 하기 시작하냐, 대공황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버링을 좀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세 나라, 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입장도 볼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나라,
5번째 나라, 6번째 나라. 이 6번째 나라까지 총 6개의 나라가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수업 내용이 이게 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을 했었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뉴딜 정책.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원래는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국가가 방임했어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활동들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보면서 그냥 다 방관했다고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국가가 너네 생산해. 공장에 얼마 만드는 거 100개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생산에도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라고 하는, 갑자기 테네시강 유역을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업자들 다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요. 최저임금제 우리 있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한 10,000원이 입박해요. 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보고,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고자 했던 얘기가 되겠죠. 영국이랑 프랑스는 좀 특이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뉴딜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한 반면에 프랑스와 영국은요, 식민지를 가지고 합니다. 많은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한 나라도 식민지가 있을 거고, 프랑스라고 한 나라도 식민지가 있을 거잖아. 이 식민지를 각각 연결을 해가지고 이 식민지한테 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블록 경제라고 부르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에서 과잉 생산한 물건을 어디에 팔아? 강제적으로 내 식민지에 갖다 팔아요. 네, 자국에서 생산된 과잉 물건들, 그러니까 넘쳐나는 물건들을, 쌓인 재고들을 다 식민지한테 강제로 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했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 같은 경우는 높은 관세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이 되겠죠. 이런 것도 높게 매겨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자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자, 반면에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식민지가 애초에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데리고 하면 되지만,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 이게 어떤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죠.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지, 더 눈을 키워서 어디로 진출하는 거? 네,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꿈꿨던 나라가 일본이 되겠고요. 독일, 이탈리아도 파시즘, 나치즘을 각각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파시즘, 독일 나치즘이 되겠죠. 히틀러,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테네시강 유역이 개발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댐을 강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많은 그런 실업자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일자리 창출에. 자, 여기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 있네요, 판이. 네. 나는 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세계 언어 구사 가능하고 3년 동안 전쟁 참여했고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실업인데 나는 오직 일자리 하나만을 원한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이 정도로 간절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 경제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 블록, 그 다음에 일본은 엔 블록, 그 다음에 영국 역시 파운드 블록을 오세아니아, 이 호주 일대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군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으나 큰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탈리아가 독한 오이 해가지고 삼국 동맹에 가입을 했었죠. 그런데 연합국에서 꼬셔요. 너가 이렇게 우리 편으로 와주면 너네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땅들을 우리가 줄게 라고 꼬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받다 만 느낌이지, 다 줄 줄 알았는데 반절 정도 받았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경제 불안과 사회적 혼란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 네, 이탈리아 무솔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솔리니라고 한 사람이요,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게 됩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옆에 써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보다 누가 더 먼저다, 내 국가가 먼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이득은 국가의 이득보다 훨씬 더 미천한 존재예요. 국가의 이득이 훨씬 먼저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가 하는 체제를 더욱더 강조하는 입장이 파시즘, 그리고 밑에 있는 독일의 나치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시스트 당까지 결성을 했고요.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탈리아 로마로 진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1922년도고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르사유 체제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은요. 그리고 대공황의 영향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경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거의 보복적인 성격이 강했죠. 베르사유 체제가. 그다음에 대공황의 영향으로 다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누가 등장해? 네,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히틀러는요, 나치즘, 나치스, 다른 말로 이거를 좀 나치즘입니다. 나치즘 역시 국가가 개인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목숨도 바칠 수 있고 국가를 떠나서 개인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나치즘을 선포하면서 권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은 히틀러는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독재 체제를 형성을 하죠. 에스파냐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군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이 다 파시스트로 물들어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게 했냐? 일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공황의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됐어요. 정당 정치에서 군부 정권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일본은 군사력 확장과 대외 침략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군국주의를 강화합니다. 말 그대로 군사 중심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치스의 득표수와 실업자 수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실업자 수가 이렇게 좀 증가세를 타다가 다시 꺾이는 형세. 근데 나치스의 득표수 한번 볼래요, 얘들아? 인기 엄청 높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국가가 먼저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혁파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서 히틀러가 등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광했고 엄청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는 건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독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포부를 보였냐. 독일은 보라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파란 색깔로 했으니까 파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히틀러는요,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자, 우리 평화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최소한 협의해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전쟁하지 말고 갈등을 회의로서 평화롭게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하죠. 다시 한번 싸운다는 거지. 재무장. 다시 무장한다고요. 군인은 옷 입는다고요?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만주사변을 통해 가지고 중국 지금 침략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본은 만주사변. 만주에서 사변을 일으켜 가지고요. 만주 점령해버리고 여기에 만주국까지 세워요. 일본의 괴뢰 정부라고 하죠. 일본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제연맹 비판하니까 국제연맹 탈퇴해요. 아주 막 나가는 느낌? 약간 북한의 김정은처럼 약간 막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자, 보시면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위전쟁까지 일으킨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중국 본토를 아예 침략해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중위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를 점령해요. 에티오피아 점령한 후 국제연맹 탈퇴하죠.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서로 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축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는 이탈리아군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파시즘의 비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좀 보실게요. 여기 지금 무솔리니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2년 검은 셔츠에 군복을 입은 5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가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 진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국왕은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무솔리니는 스스로 수상과 외무장관 등을 겸하고 반정부 세력과 다른 정당을 모두 해체합니다. 또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파를 제거했으며 언론은 물론 학문활동까지 검열했어요. 지금 보시면 애들 아예 겸직이 심합니다. 그리고 해체해버리고 반대파 제거, 학문활동까지 검열. 검열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하는 거죠. 혹시 나에 대한 비판이 있나? 비판이 있으면 다 삭제. 이런 식으로. 한편 독일 나치스는요, 친위대를 조직해서 수만 명이 이르는 반대파 세력을 체포하고 이를 강제 수용소에 보내 억류하거나 살해합니다. 이게 비민주성이라는 거겠지? 민주적인 것 같은데 절대 민주적이지 않아요. 자기들 독재가 굉장히 강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갈고리 십자가라고 하는 건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히틀러 자체가 애초에 화가 출신이죠. 그래서 이 갈고리 십자가를 만들어서 약간 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부인들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고 나 사람들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연설해가지고 포섭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히틀러가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여기 히틀러 있네. 코수염이 유명한 사람. 한번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반나치 법안으로 자국 내에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헌법 제86조에는 나치스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도 형법으로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반인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집단을 연상하게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군이 사용했던 우길기는 아직까지 일본 해상 자위대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좀 지적하고 있죠.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문제점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그냥 같이 하나의 세트로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엮어서 수업을 한 거니까 좀 같이 잘 기억해 주시고 활동지 푸시고 선생님에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